네, 안녕하세요. 걸문도사 세한명시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워낙 많은 손님들이 오시지만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들 손님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오시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화류계 여성 이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기생들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기생이 나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직업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여자들이 담 넘어 나서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생들은 관급 기생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나름대로는 시와 문장과 여러 가지 문필이 되었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인의 예지를 모두 갖추신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생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화류계 여성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척박하게 생각을 해버리는데 옛날 시대에는 기생이라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능을 겸비하고 문무를 다 겸비를 하고 인의 예지를 다 갖춘 상황에서 그리고 높은 벼슬 하신 분들을 말 그대로 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천박하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랬는데 지금은 술집 여자다, 화류계 여성이다 이래서 그만 굉장히 참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버리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그러신데 첫째 현재에 있는 어떤 화류계 여성들이 이렇게 제가 딱 오면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밑이 굉장히 가려워 보여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만신이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오면 주기를 받습니다. 주기를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기를 받는데 화류계 여성이 딱 보면 밑이 가려운 것을 제가 딱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일을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기의 적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체 리듬이 그 일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은 인상에도 굉장히 즐거운 것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금전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놉니다. 일은 하고 있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이런 저희들을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그런가 하면은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특히나 남자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술을 먹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술을 기분 좋아서 마시는 술, 내가 좋아서 가는 어떤 소풍이 되었던 놀러 가는 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업이 됩니까? 근데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술을 마시고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는 걸로 인해서 고통이 되고 힘이 들어서 병이 되어 있는 형국이다 보니 얼굴에 혈색이 굉장히 창백하고요. 육체와 정신이 따로 놉니다. 그러면서 밑이 굉장히 가렵습니다. 왜? 특히나 이제 금전을 벌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만신이다 보니 그런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풀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어떤 조상을 알고 천지신명님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주를 알아서 조상을 풀고 내가 어쩐지 이런 사정이 되었구나 하여 천신에 매달리고 조상의 공덕을 들여서 그래도 금전을 벌어들이고 일신의 건강 성부를 받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 현 세대에 어떤 화류계 여성들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조상을 들어가잖아요. 조상을 들어가면 그분들의 윗대의 조상들을 보면 윗대에 의외로 윗대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대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하신 그런 대감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감들이 돈도 많아요, 여자도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이제 여자를 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취하고 권력을 가졌어요, 명예를 가졌어요, 금전을 다 가졌다 보니 함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자손의 몇 대를 뒤를 거쳐 자손부리에 엄청나게 큰 환란이 온 것이죠. 잘 살고 편안하고 하신 분들을 잘 안 닦습니다. 왜? 가질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는 누린다고 정신없어요. 근데 1대가 2대가 내려오면서 왠지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 와서 빌고 닦는 정성을 하십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화류계 여성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의외로 그 윗대의 조상들 보면 굉장히 잘 살아서 여자를 한없이 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천지신명님은 있다 보니 그 자손부리에 참으로 그와 같은 여자를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형국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그런가 하면은 또 학벌도 좋은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왜 거기 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그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빠져나와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처방전을 통해서 지금은 어떠한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뭐 자기 전공과는 조금 상관없습니다만은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사회인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여성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네. 화류계 여성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뭐 얼굴에도 있고 사주에도 있고 행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로만 봐갖고는 뭐 화류계다 뭐다 이렇게 판단을 못해. 근데 또 보통들 풍기는 기감들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점을 볼 때 화류계 팔자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셔. 그럼 화류계 팔자도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잖아. 술집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직장촌에 있으신 분들, 연예계통에 있으신 분들. 옛날엔 다 통틀어서 그냥 화류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여자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남자분들한테도 화류계 팔자들이 있고. 근데 사주상으로 화류계 팔자를 구분해낼 수는 있어. 어떤 거에 대한 조합이 딱 있을 때는 화류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근데 얼굴, 관상에서도 나타나요. 오. 관상에서도 보면은 딱 어떻게 생겼을 때 이 사람은 화류계 팔자였겠다. 대부분 보면은 쌍꺼풀이 없는 눈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눈이 작지 않은 눈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백치미끼가 살짝 흐르는 눈들이 있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 네.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갖고 그려주고 싶은데 그런 눈을 가진 여자분들이 대부분 화류계 팔자들이 많았다는 거야. 도화랑 관련 있는 건가요? 그치. 만약에 사주로 볼 때는 살하고 연관을 져요. 그래서 도화살, 뭐 홍염살, 무슨 살들 많이 따지잖아. 그리고 또 이제 관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러신 분들이 많았고 입술도 대부분 보면은 중간이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그렇진 않아. 두툼한 사람보다 얄팍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왜 어딘가 모르게 새끼가 흐른다는 말하지. 입술이라든가 그런 모양들이 그런 거를 받치고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그러니까 입이 작기보다 약간 큰 편에 속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분들 중에 화류계 팔자에 관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고 입술의 점. 입술이요? 빨간 입술. 이 바깥날에 있는 점들에서는 화류계를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여기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있는 점들에서는 나타난다는 거야. 얼굴도 보면은 뭐 여런데 아니면 요런데 아니면 뭐 요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점 있지. 이 바깥 라인으로 말고 특히 위에 눈썹 위에 있는 점이 있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어. 뭐 관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어딘가 모르게 조금 묘한 기류가 흐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기운 자체가 이제. 그치, 기운 자체가 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뺀다고 그게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어? 화류계는 분명히 팔자에도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 팔자와 관상이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거 공부할 때 화류계 팔자에 대해서 사주 갖고 오라고 그랬고 우리 선생님이 공부 진짜 빡세게 시켰거든. 진짜 요 지역에 유흥가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최소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 거 몇 개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20년, 30년,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그랬고 되게 날씬하고 이쁠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았어. 대부분 조금 후덕하신 분들. 생김새라든가 몸집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후덕해. 근데 뭔가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거야. 그런 형태로 갖추면서 나이를 먹어가더라는 거지. 대부분 뭐 인상들이 풍기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달라. 팔자는 거의 뭐 남자분들은 비슷한데 근데 또 이런데 뭐 술집 계통이라든가 주류 계통 쪽에 있으신 분들하고 또 집장촌하고는 또 달라요. 집장촌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관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팔자로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아이고 어떤 놈이든지 그냥 지 맘대로 들락거리게 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서 살기가 농해지신 분들이 집장촌에 많이 계셨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몇 분이 상담했는데 공통점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평범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눈매라든가 인매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날이 좀 서 있는 인상의 소유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 말이지. 이게 무당의 시점이잖아요. 그렇지.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연예인들도 이렇게 자세히 봐봐 전망 애들 많아. 눈에 띄게 예쁜 점들이 많아. 화류계 팔자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
선생님, 예. 이번에 조금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힘을 빌려서 화류계 여성분들의 특징? 화류계 여성분들의 특징. 화류계에 있다고 해서 모두 신가물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류계 손님이 오면 막 술과 웃음, 그리고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 게 보여요. 음악도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보는 방식은 다 틀려요. 하지만 화류계 계신 분들이 꼭 이 살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홍염살, 그리고 화개살, 도화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줄을 이루냐에 따라서 연예인이 되느냐, 아니면 화류계 쪽으로 빠지느냐, 그리고 이런 무당이 되느냐, 그렇게 빠져요. 근데 화류계 사람들은 이 홍염살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풍류를 즐기는 살이에요, 이 살이. 근데 이 홍염살이 남자도 갖고 있고 여자도 갖고 있어요. 화류계에 종사하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홍염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호스트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술집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염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데 신살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신살 중에 하나지만 이 홍염살이라는 거, 화개살이라는 거는 보석과 같은 것이 흙 속에 묻혀있는 형국이거든요. 보석이 흙 속에 묻혀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화개살, 도화살, 홍염살에 명예운까지 같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예인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주가 좀 더 세요. 화류계 쪽 분들보다. 근데 화류계 쪽에 계신 분들은 살들이 조금 약해요. 그런 살들이 조금 약해요. 약하면서 홍염살이 좀 많이 세게 들어와요. 세다는 거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홍염살이 몇 개가 있느냐, 내 영과 일과 시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려져요. 내가 연예인으로 가느냐, 화류계 쪽으로 가느냐. 근데 대부분들 화류계 분들은 그냥 보여줘요. 저희들은 이제 신점을 치잖아요. 이런 살을 중요시도 하지만 신점을 치기 때문에 들어서 나오는 그 기운이 남달라요. 화류계 쪽은. 예. 근데 이 화개살은 신살을, 이것도 신살 중에 하나지만 스님,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로운 살이기도 해요. 내가 웃음을 주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외로움을 타잖아요.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고독하고 네. 늘 허전하고. 허전하고. 이게 다 화개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하고 우울장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공허함을 좀 많이 느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운 변화도 극과 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살이에요. 화개살이라는 게. 기분의 높낮이가 네, 심하다는 거죠. 기분. 저 화개살 있나요, 선생님? 본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화류계 분들이 이 세 가지 살은 다 갖고는 있어요. 연예인도 분명. 그리고 무조건 화류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신기가 다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신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기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화류계 쪽에 계신 분들이 신을 받아서 내린 꽃을 받아서 무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연예인보다 더 극히 적어요. 사실 10%도 안 되고 거의 1%죠. 그리고 연예인들은 이 신살들이 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무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한 3%? 5%라면 이 화류계에 계신 분들은 진짜 1%, 0.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극히 드물다는 거. 그러니까 직성 직감은 있지만 그거는 영업적으로 또 노하우가 생겨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직성 직감력이 조금 있을 뿐이지 신의 기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신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류계에 계신 분들은 이 홍염살이라는 게 또 그 새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생들이 이 홍염살을 다 갖고 있어요. 네, 홍염살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연예인보다는 화류계 쪽. 연예인도 갖고 있지만 그 기운이 틀리다는 거 약간. 화류계 쪽은 홍염살의 기운을 더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류계 쪽의 특징들이 나와요. 딱 이렇게 사주를 보면.
사주 안 봐도 선생님 이제 보이죠. 보이는데 굳이 사주로 풀자면은 홍염살이라는 거 꼭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꼭 화류계라고 해서 내가 직원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살들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마음가짐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낭비를 하면서 쓰느냐,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홍염살이 세신 분들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한테 조력자의 역할을 받아서 내가 문서의 운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를 차린다든가 술집을 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호프집을 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기운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화류계지만. 그래서 화류계라고 해서 다 나쁜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신 인간 고략이 좀 많죠. 연예인도 그렇지만 화류계 쪽도 그래요. 인간 고략이 많고, 그리고 무당들도 인간의 고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또 궁금하신 점 있어요? 그 화류계 쪽에 대해서. 그 홍염살이 있어서 화류계에 종사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홍염살을 없앴어요. 살이라는 건 없앨 수가 없어요. 눌러놓는 거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화류계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먹고 놀자 하겠죠. 풍류를 즐기는 거니까. 먹고 놀자.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화류계에 종사하는데 홍염살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조금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화류계 쪽에서도 버는 분들은 벌고 계속 밑바닥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남들보다 튀지 않으면 못 벌잖아요. 사실. 남들보다 노력을 똑같이 해도 남들보다 튀지 않으면 못 벌거든요. 홍염살이 없는 분들은 조금 튀지 않아. 그러니까 화류계 쪽에 종사를 하시고 화류계 업계를 끌어가시는 분들도 이게 기운이 강하셔야지 대박이 나지, 안 그러면 거의 평균 이하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운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아예 없는 분들을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있는 분들을 강하게 하는 거는 비밀. 저만의 비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공개 안 되나요? 네, 공개 금지요. 저만의 비법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화류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집에 딱 들어오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는 거는 그쵸. 빨간 등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그분들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는 화류계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화류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만 파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류계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흥겨운 노랫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흥겹잖아. 그 뭐 노래방을 가든 뭐 흥겨운 노래 뽕짝 같은 거 트롯이라 그러죠. 그런 노래 많이 하는데 그렇게 노랫소리가 많이 들려요. 딱 앉으시면 나는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술을 먹고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구나 얘기를 하시면 이제 다 아시죠. 남성분들도 계세요. 남성분들도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나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노랫소리하고 돈하고 같이 보여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다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시는 화류계 분들은 이렇게 돈하고 연결된 거나 그러니까 문서가 많이 보이는 거죠. 관직, 경찰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 화류계 분들이 다르게 보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 화류계 종사자분들이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많이들 오나요? 되게 다양한 고민들은 뭐 똑같이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술도 드시고 사귀기도 하고 뭐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요. 근데 이제 템프로라 그러나요? 템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 진짜? 근데 템플에 계시는 분들이 수준이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스코리아보다 훨씬 예뻐. 무슨 탤런트보다 훨씬 예쁜데 그런 분들도 오시고 혹은 그냥 뭐 기본적인 술만 파시는 그런 화류계 쪽에 뭐 장사가 될까 안 될까 혹은 관제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도 끼가 너무 많잖아. 끼가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남자들을 많이 사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해가 될까 안 될까? 왜? 관제하고
많이 엮여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화력의 템플에 계신 분은 강남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봐도 아직도 봐도 그렇게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겨서 아깝다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진상 처리반이래요. 그러니까는 왜 왕따인 거지 그 술집에서. 그래서 이제 진상 처리반으로 해서 2차를 나가요. 2차를 나가면 배 위에다 똥 싸라고. 그런 변태짓도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시계 잊어버렸다고 돈 내놓으라고. 자기 훔쳐 그 분이 그쵸, 훔쳐갔다고.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손님이. 그러면은 뭐 1억짜리 뭐 이런 시계들이 많잖아요. 그 부자들 다니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거 갚아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상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이제 그게 궁금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똥을 몇 번 싸야 되냐 그랬더니 그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똥 많이 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걸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류계 아가씨들, 화류계 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남녀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분들이 꼭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쩔 수 없이 생활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좋아서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끼가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는 되게 착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을 저기 끌어다니게 되잖아요. 도화살, 인기. 그런 것들로도 자문을 많이 구하고. 네, 그렇죠. 자문도 구하시고요. 굿도 제일 많이 하시려고 하고요. 이쪽으로 믿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쪽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부적도 항상 지니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여쭙는 분들이 많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감 상승 중입니다. 전편을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PD님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자신감 상승에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신감으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질문 드릴 거는 아까 도화에서도 이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고 한 네. 어떤 화력의 종사자. 이분들이 실제로 전집에 많이 오시나요? 많이 와요. 이분들 많이 오시지만 전화 상담들도 많이 하시고, 꼭 비하하는 게 아니라 딱 알아봐요. 어차피 눈빛으로 내 얼굴을 딱 보고 하지 않아도 전화로도 그 기운을 느껴서 보거든요. 그래도 보여요. 그냥 애기씨가 걸림이 없으니까 이 아줌마든 아저씨든 밤일 하네. 그 밤일이 우리 애기씨 눈에는 낮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직장에 나가서 따박따박 퇴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밤낮이 바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밤낮이 바뀐 일. 그리고 사람들이 좀 시침이 떼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요즘. 밤일을 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까지 할 때까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면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꼭 화류계뿐만 아니라 요즘 가게도 그 밤에 여시는 데들 많잖아요. 뷰티샵 같은 데도 요즘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까지 뭐 하시는 데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밤에 일을 한다고 딱 볼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 분들이 보면은 그 밤의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밤의 기운.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밤의 기운이 있고 음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딱 화류계에 있으시면 화류계의 기운이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인데도 그냥 밤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이랑 밤의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음의 기운이나 밤의 기운이 더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차라리 오픈을 늦게 하고 늦게까지 하세요. 그냥 늦은 밤까지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맞게 이용을 하면 돼요. 네. 근데 화류계에 속해 계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건 도화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무당도 무속인이랑 뭐 한 끗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화류계도 그냥 뭐 전제 조건 다 빼고 사람을 우선 끌 수 있는 기운은 있어요. 사람을 끌 수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밤 일을 종사하시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운을 내가 타요. 내 기분이 좋아도 우울한 손님이 오면 갑자기 내가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주변의 기운을 많이 타요. 그러면은 우리도 기운이 맑고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이 색깔 저 색깔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결국에는 기운이 뭉쳐서 탁한 기운을 내뿜거든요. 검은 기운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기운이 있으면 정작 내 연인을 만나려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들어와요. 다
습한 기운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탁기가 있다. 조금 이렇다. 연예인과 화류계와 무당 어떻게 한 그 차이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우선 끌 수 있고 만인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도 여러 가지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산에서 도만 닦으시는 분도 있어요. 안 나오시고. 저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점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봐주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아니면 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부적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그치만 왜 무당이 돼야 되냐면 내가 나를 풀고 살기 위함도 있고 우리 어른들 풀고 살기 위함도 있고 많은 사람들 풀고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끌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류계로 다시 넘어가서 네. 화류계 종사자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고민은 뭘까? 뭐 사람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 삶을 만족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삶이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난 내일에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집안 상황이 문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것부터가 선입견이에요. 화류계면은 그만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와서 앉으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의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학살 있잖아요. 진짜 뒤에 꽂히는 게 아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도대체? 오케이.